1950년 6월 25일 새벽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격동의 시대를 살아내신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든 일들이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김순자 할머니의 증언. 서울 종로구에 살던 김순자 할머니, 13살이던 그녀에게 전쟁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날 아침 아버지가 급하게 순자를 깨웠습니다. 순자야, 당장 일어나라! 빨갱이들이 내려온다! 13살 소녀는 뭔 소린지 몰랐죠. 그런데 밖에서 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쌀 한 대와 연 몇 개를 보따리에 싸면서 말했습니다. 며칠만 피해 있다 오면 된다. 그런데 순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복순이는 어떡해요? 복순이도 데려가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걔는 못 데려가. 알아서 살 거야. 집에 두고 온 강아지 복순이가 자꾸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멩이를 던져서 쫓아보냈죠. 그때 복순이가 끙끙 왈왈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복순아, 미안해. 꼭 돌아올게. 그게 3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김순자 할머니는 복순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한강다리 위에 사람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고 폭발 소리가 나면서 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아이고 으악 하면서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애야, 내 애 못 봤냐? 7살 먹은 영수야 하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옆에서는 할아버지가 어머마 정신 차려 라고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순자가 엄마 라고 불러도 사람들 비명소리에 묻혀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김순자는 그 혼란 속에서 어머니와 헤어지게 됩니다. 어머니 손을 놓치는 순간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급하게 순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말했습니다. 순자야, 어서 가자! 늦으면 다 죽어! 순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요? 엄마 안 가져와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찾자. 지금은 살아야 해. 그러면서 순자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3살 소녀는 혼자 남겨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박철수 할아버지의 증언. 부산까지 피난을 온 박철수. 당시 16세였던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부산 판자촌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굶고 하루는 먹고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시고 어머니가 늘 걱정되어 하셨습니다. 철수야, 너만 믿는다. 엄마랑 누이들 부탁해 라고 하시면서 16살 애에게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 그는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서 집에 가져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죠. 그런데 배고픈 누이들이 오빠 고마워라고 하면서 그 음식 찌꺼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군 한 명이 철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헤이, 코리안 보이.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미군이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패밀리 how many?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해서 머리만 긁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미군의 이름은 존 스미스였습니다. 존이 매일 철수를 찾아서 음식을 주었습니다. 통조림도 주고 담배도 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철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외국인이 그의 가족을 살려준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영희 할머니. 전쟁 중 간호사로 일했던 이영희. 당시 25세였던 그녀가 목격한 것은
생과 사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야전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실려오는 부상병들, 팔 잘린 사람, 다리 없는 사람, 배에 총알 박힌 사람. 처음엔 기절할 뻔했지만 적응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19살 먹은 인민군 소년병이었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아서 실려왔는데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면서 계속 엄마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저 빨갱이 새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영희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나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때 이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한테 말해주세요. 철수가 미안하다고, 효도도 못하고 먼저 간다고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 순간 이영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적이지만 불쌍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만난 인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영희는 그 소년병에게 물을 떠다 주고 이마를 닦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하지 마. 빨리 나와서 엄마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누나 같은 사람이 우리 편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중얼거리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왜 죽여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진 김순자.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아버지와 동생을 따라 대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13살 순자와 10살 동생이 둘이서 살아야 했습니다. 13살 소녀에게 10살 동생은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동생이 자꾸 말했습니다. 배고파. 누나, 배가 너무 아파. 아무것도 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철수야, 조금만 참아. 누나가 뭔가 구해올게.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고 남의 집 담장 넘어가서 무도 훔쳤습니다. 그러다 주인에게 들켜서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도둑년이야? 요즘 피난민들이 다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빗자루로 때렸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빌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동생이 너무 배고파해서.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생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철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순자는 미친 듯이 하루 종일 찾아다녔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누나 여기 있어. 목이 터져라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연막사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새벽에 어떤 중년 남자가 내 동생 손을 잡고 가는 걸 봤어. 나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사람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기차역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그때 순자는 정말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김순자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생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기로 한 것입니다. 13살 아이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기차에 무임승차하고 트럭에 숨어서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위기, 박철수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누이 동생들도 하나씩 병들어 갔습니다. 박철수 씨는 혼자 내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한 것입니다. 담요며 통조림이며 들키면 죽는 줄 알았지만 가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철조망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훔쳐서 나오는데 미군 초병에게 딱 걸렸습니다.
그 미군이 총을 겨누면서 말했습니다. 스톱!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플리즈, 마이 마더식. 그런데 그 미군이 철수를 자세히 보더니 총을 내렸습니다. 이영희의 절망. 이영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만 보니까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죽을 때 그냥 일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영희의 약혼자가 실려온 것입니다. 얼굴이 반쪽이 없어져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영희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무너져갔습니다. 3일 동안 의식을 못 찾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영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때 이영희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희망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동생을 찾아 전국을 헤매던 김순자에게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대구로 가는 기차에서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돌아보니까 철수였습니다. 알아봤는지 1년 반 만에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동생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잘 안 하고 눈빛도 무서워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깡패들에게 끌려가서 온갖 구박을 다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매는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었습니다. 순자가 철수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누나가 지켜줄게.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그때부터 정말 억세게 살았습니다. 누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철수의 용서. 미군 부대에서 도둑질하다 걸린 박철수. 그를 기다린 것은 처벌이 아니라 뜻밖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미군이 철수를 막사로 데려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뜨거운 커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을 데려와서 철수의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어 계시고 누이 동생들도 굶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미군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와서 일을 도와주면 음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둑질한 아이에게 준 것입니다. 그 미군 이름이 톰 윌슨이었는데 고국에 철수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철수의 어머니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톰이 어머니에게 먹일 약도 구해주고 영양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도 톰 아저씨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박철수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약혼자를 잃고 절망에 빠진 이영희. 그녀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약혼자가 죽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10살 정도 된 고아가 이영희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며칠을 굶었나 보였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고아들도 돌봤습니다. 약혼자가 못다 한 일을 자신이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사람들은 서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는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집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폭격으로 완전히 부서져서 그래도 살아있는 게 어디냐고 했습니다. 철수와 함께 판잣집이라도 짓고 살자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톰 아저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족 사진을 찍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편지를 써달라. 30년 후에 박철수는 정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말입니다. 이영희는
전쟁 후에도 계속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돌봤던 고아들이 커서 찾아왔을 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90대가 되신 세 분, 그들이 후세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에 만난 선한 사람들 덕분에 살았어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인간의 마음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려고 해요. 이영희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혼자 아파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낸 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아무것도 없는 전쟁 속에서도 가족이 있었기에 삶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힘들다고 쉽게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밝은 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꼭 먹구름은 지나갑니다. 힘내세요. 젊은 친구들, 여러분 중에 6.25 전쟁 중에 어떤 기억들이 있으셨나요? 작은 기억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또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은 글이 있다면 댓글로 응원 주세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